2019년 미국 투자 회사 중 한 곳인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필리핀 정부 관리들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회사는 필리핀의 한 조선소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필리핀 정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투자 회사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곳은 필리핀 루손섬 북서부에 위치한 곳으로, 이 조선소는 1990년대 필리핀 정부의 산업 정책에 따라 필리핀 조선업의 부흥을 상징하는 중요한 거점 항만 중 한 곳으로 부상했고, 필리핀 조선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과 같은 기존 해운업 강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신흥 강자들과 지속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필리핀 조선업은 점차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며 쇠락했고, 이 항만 역시 2017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항만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수년간 이 항만은 버려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필리핀 조선업의 영광과 함께 이 항만 역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만이 폐쇄된 이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았던 이곳을 인수하겠다는 미국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미국 투자 기업이 필리핀 정부와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와 클린턴 후보자가 미국 대선을 치르던 대선 캠페인 마지막 주,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11월 3일, 맨해튼의 억만장자 금융가인 스티븐 파인버그가 약 150만 달러의 생애 최대 규모의 정치 기부를 했습니다. 그가 기부한 곳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맹렬한 공격으로 유명했던 리빌딩 아메리카 나우라는 곳으로, 이곳은 대표적인 트럼프 강경 지지 단체 중 한 곳이었습니다. 스티븐 파인버그의 거액 기부가 이루어진 후 3일 뒤, 이 단체는 힐러리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 광고를 시작했고, 무려 11시간에 걸친 네거티브 방송에만 약 8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광고가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맨해튼의 한 억만장자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계와 거리를 두고 있던 맨해튼의 억만장자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그의 행동은 트럼프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힐러리와의 선거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는 자신의 1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파인버그를 적극적으로 임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럼프가 그에게 맡긴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어 미국 정보기관을 개편하고 개혁할 주요 임무를, 두 번째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에서 그가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국방 정책으로 이후 오바마에서 트럼프, 바이든까지 이어지며 통합억제, 재균형 전략, 미군 재배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모두 미군의 소규모와 신속성, 유연성을 강조했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파인버그는 이러한 미군 전략에 깊이 관여되어 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미국 민간 방산 기업을 운영하고 미군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면서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각종 군사 지원 서비스, 전력 공급, 통신 설비 등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력해 미군의 군수물자와 무기를 공급하고 거래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파인버그가 보여준 행동과 그의 경력을 통해 군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당시 주일 미국 대사로 재임 중이었던 윌리엄 해거티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국 기업 두 곳이 필리핀에 위치한 항만을 인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2019년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요 지역에 건설한 인공섬에 대한 군사화를 상당 부분 완료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이 점차 넓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여러 군사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들을 해당 섬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미국의 우방국들 뿐만 아니라 괌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으로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자유항해 작전을 우방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1대1로를 통해 남중국해 인근의 항만과 항구들 뿐만 아니라 말라카 해역과 같이 남중국해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거점 항구들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인공섬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서 남중국해 인근 구단선을 자신의 영유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많은 거점 항구가 중국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면서 필리핀 항구까지 중국이 손에 넣을 경우 완벽하게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남중국해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이곳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암초로 이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입니다. 중국은 이 군도 지역을 인공적으로 섬으로 바꾸고 전략적으로 남중국해와 구단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최전선으로 맞닿아 있는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로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군의 사전 배치, 장기 주둔, 무기 저장, 기지 건설을 모두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태국 등 다른 국가의 경우 미군이 해당 국가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군이 기지 형태로 주둔하고 작전을 전개하고 중국과 마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필리핀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992년까지 미군 기지로 사용될 만큼 지정학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필리핀의 조선소와 항만까지 중국이 인수하게 될 경우 동남아 국가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에 닿게 되면서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과 오방국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략적 거점 지역인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거티 주일 대사와 미국 정부는 이 인수 계획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주도해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제도적 한계로 필리핀과 같은 중소득국에서 군사적 또는 안보적 목적을 위한 투자를 승인할 수 없었으며 중국의 민간 투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진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도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필리핀 정부는 균형 외교와 중국 중심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민감한 민간 자산 인수 문제에 개입할 경우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미국 정부는 정부보다 민간 중심의 투자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통해 파인버그가 소유하고 있던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와 일본 및 필리핀 정부 그리고 한국 기업이 참여해 민간 부분의 주요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이 시도했던 수빅만 항구 인수 시도를 저지할 계획을 세웁니다. 2021년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선거에서 승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2019년부터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필리핀 정부와 협의했던 수백만 조선소의 인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지는 3년 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 2022년 말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해당 항만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고 미국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본격적으로 이 지역 일대 전체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재정비에 들어간 수백만 항만에서 한국 기업인 현대가 참여합니다. 현대는 해당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 참여해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 현대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시설뿐만 아니라 발전시설 등을 추가해 이 항만에서 언제든 독립적으로 미국과 필리핀 해군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의 본사로 둔 해적 케이블 업체 서브콤은 이 지역 일대와 이어지는 해적 케이블을 새롭게 매설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수백만 재정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미군 기지 또는 필리핀 정부와 이어지는 통신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항만뿐만 아니라 지역 일대의 관련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점차 더 많은 협력이 진행되면서 협력의 범위는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필리핀 정부와 협력했던 기조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합동 군사훈련, 새로운 정보보호 협정, 더 많은 경제 협력 등을 진행하고 두 국가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협력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미국 거대 IT 기업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미국, 그리고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들과 연결되는 해적 케이블 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항공, 항만, 도로, 통신 등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기존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합니다. 2022년 필리핀 대통령으로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존 두테르테의 균형 외교와 중국 중심의 외교가 필리핀 주권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필리핀의 외교 정책을 균형 외교에서 점차 미국 중심의 외교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인 2023년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의 강화된 방위협력 협정 EDCA를 통해 기존 필리핀 내 5개로 운영되고 있던 미군 기지에서 4개의 기지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하면서 필리핀 내 미군 기지가 9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추가로 협의된 4곳의 새로운 기지는 모두 남중국해와 인접한 기지들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을 막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대만 해협과 서해까지 포괄적으로 미국과 우방국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두 국가의 협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남중국해 지역,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를 비롯한 인근 지역 전체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맞닿은 지역에서 두 국가가 잦은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쯤 미국은 더욱 필리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방국들의 전략적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이러한 협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됩니다. 2025년 1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2기 행정부에서 스티븐 파인버그는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그를 국방부 부장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국방부 부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보여줬던 필리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경제적으로도 필리핀에 비교적 우호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2일 트럼프는 자신의 2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국가별로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큰 나라에게는 그만큼 미국이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해 무역 적자에 대응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은 최대 46%를 비롯해 평균 32% 수준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비교적 낮은 17%의 요율만 적용받았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상호 관세에 기본 관세만 적용된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EU의 평균 25%, 아시아 전체, 중남미 국가,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 모두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최저 수준 그룹에 포함됩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와 전자부품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주력 품목들을 포함한 약 33%의 항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적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트럼프의 발표에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신중론을 이어가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다른 품목들 역시 관세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합니다. 필리핀 정부 산하 필리핀 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발표로 인해 일부 품목이 취약해질 수 있으나 낮은 관세율, 고부가가치 수출품에 대한 강력한 면제 혜택, 적당한 전략적 노출이라는 독특한 조합을 통해 필리핀의 경쟁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필리핀을 중국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는 최전선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이어진 미국의 계획은 현재 남중국해 분쟁과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중국과의 마찰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까지 말이죠.